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아이폰 14가 드디어 국내 출시됐죠. 이미 나온 지도 꽤 됐고 영상도 풀려서 이번엔 내가 별로 다를 게 없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플러스 모델만을 다룬 콘텐츠가 많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시장 반응을 보니까 이건 애플의 전략 실패다 라는 기사가 떴을 정도입니다. 아니 대체 어떤 기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나 싶어 애플 쪽에 대여를 요청했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쭉 사용하면서 내린 결론을 말하자면 이거 망작은커녕 오히려 뒤늦게 인기 좀 타겠다 싶은 모델이더라고요. 지금은 프로 등살에 밀려 별로라고 소문이 났지만 몇몇 사용자 입장에선 2만원 제품이었거든요. 영상, 특히 넷플릭스 같은 OTT 콘텐츠를 주로 감상하시는 분들에게 아이폰 14 플러스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 큰 화면을 보여주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직접 보시죠. 21:9 비율 영상을 틀어보면 아이폰 14 플러스의 영상 재생 면적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비해 훨씬 더 넓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폰 14 프로 이상급의 새로 생긴 다이나믹 아일랜드 위치가 기존 노치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은 특정 비율, 정확히는 2:1 비율이나 그 이상으로 가로 비율이 긴 화면에선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침범하지 않도록 화면 크기 자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놨어요. 이게 유튜브야 16:9 화면 비율이 거의 표준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TV 오리지널 시리즈의 경우 2:1 화면 혹은 21:9 비율의 화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폰으로 영상 감상 비중이 아주 크다면 물리적 크기는 같더라도 실제로는 14 플러스가 14 프로 맥스보다도 더 큰 화면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쯤에서 프로에만 있는 120Hz 주사율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걸린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영상의 경우엔 60프레임 혹은 그 이하의 프레임에 동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 말하면 너무 실례같죠? 사실 넷플릭스 같은 영상 콘텐츠를 볼 때면 이론상 두 디스플레이 간 체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사파리, 스크롤 등 앱을 사용할 땐 역체감이 심해서 해상도 주사율 문제는 아이폰 14 플러스의 단점이 될 것 같군요. 아이폰 14와 14 플러스의 경우 전작 13 프로, 프로 맥스와 같은 5코어 GPU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13이나 13 미니보단 GPU가 하나 더 많은 버전이긴 하지만 전작의 칩을 재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이 문구 보이세요? 아이폰 14 시리즈의 경우 내부 설계, 특히 방열 설계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로직보드 설계가 변경됐고 서멀 패드 부착 범위가 늘어나며 열이 더 효율적으로 배출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벤치마크 앱으로 휴대폰에 부하를 가하며 발열을 체크해보니까 아이폰 14 플러스의 경우 13 프로 맥스와 같은 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측정 온도가 평균 2에서 3도가량 낮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발열 제어 능력이 우수하면 게임처럼 무거운 앱을 돌렸을 때 휴대폰 성능도 훨씬 오래 유지되는데요. 벤치마크를 연속적으로 돌려본 결과 3D 마크에서도 안정성이 기존 대비 8에서 10%가량 올라갔을 정도로 지속해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휴대폰 대부분이 A16은커녕 A15의 칩셋의 최고 성능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유지력은 훨씬 더 떨어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이 정도면 얄밉긴 해도 욕먹을 정도의 성능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아이폰 14 플러스의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는 가벼움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요. 이 휴대폰은 전작인 13 프로와 동일한 무게인 203g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화면 크기가 동일한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경우 무게가 무려 240g으로 그 무게감이 상당히 느껴지는 편입니다. 특히 이 프로 맥스의 경우 카메라 쪽 무게가 상당해서 세로로 들었을 때 위쪽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반면 플러스는 무게도 가볍고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들고 있어도 이게 어디가 특별히 무겁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터리까지 생각해보면 이 친구의 장점이 더 극대화됩니다. 자, 아이폰 14 플러스의 배터리는 14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용량인 4325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3200mAh 정도밖에 안 하는 아이폰 14, 14 프로와는 비교도 안 되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비해서도 더 높은 배터리 용량을 자랑해요. 공식적인 작동 시간은 동영상 재생 기준 14 프로보다도 당연히 높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묘사되는데 실사용으로 넘어가면 프로 맥스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사용과 비슷하게 배터리 테스트를 한 다른 영상을 찾아보니 프로 맥스 대비 이 친구는 거의 분단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영상이 있을 정도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이폰 14 플러스가
누구에게나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카메라로 들어가게 되면 급 나누기가 아주 확실해집니다. 일단 14 프로 맥스나 13 프로 맥스와 달리 이 친구엔 망원 렌즈가 없어요. 이게 광합줌이 많이 필요한 경우 혹은 인물 사진을 자주 사용할 경우엔 이 친구가 아주 중요한 렌즈거든요. 이건 이 14 프로 맥스를 리뷰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달린 망원 렌즈를 이용해 찍은 인물 사진에 비해 14 플러스의 일반 렌즈로 찍은 인물 사진 속 얼굴은 같은 크기로 찍으려 할수록 훨씬 넙대대하게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고로 여러분이 정지한 피사체, 예를 들어 여친, 남친, 애인이 있는 분들이고 평소에 그분을 많이 찍어주는 것에 취미가 있는 분들이라면 플러스는 적당하지 않아요. 렌즈가 3개 달린 프로급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 인물 모드도 프로급 이상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인물 사진 모드를 많이 활용한다면 이 플러스 모델은 적합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친, 남친, 부인, 남편이 없고 평소에 그냥 관광 렌즈로 풍경 사진 정도 찍는 라이트한 유저라면 이 아이폰 14 플러스는 막 찍기에는 썩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비교해도 이 친구가 약간 나은 부분이 포토닉 엔진이에요. 이건 아이폰 14에만 적용된 소프트웨어로 저조도에서 야간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상을 찍었을 때 사진 품질을 올려주는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이게 저조도 환경 하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묘하게 단순 밝기 말고 색감의 부분에서 더 확실히 화사한 결과물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정말로 포토닉 엔진으로 인한 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달라진 이미지 센서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막 찍는 사람에게 14 플러스는 애매하게 장점 같은 부분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 영역에서 아이폰 14 시리즈에만 제공되는 액션 모드 역시 상당히 초기 버전 치곤 쓸만해서 그 유용성이 괜찮습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길거리 풍경을 찍거나 운동하는 모습을 1인칭으로 담거나 할 때 상당히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던데 이건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소개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시국에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135만 원. 단점인가 싶은데 여튼 이 친구는 전 아이폰 14 프로에 비하면 무려 20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와 같은 화면 크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40만 원을 더 줘야 한다는 걸 떠올리면 갑자기 영 나빠 보이지가 않죠. 미쳐버린 킹달러, 강달러의 시대에 이 가격이 메리트란 말은 참 못하겠고 이 정도가 딱 용납 가능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화면 크기를 키운 플러스 라인업을 내놓은 건 8 시리즈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아이폰 14 플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14 플러스는 지금은 인기가 없을지라도 나름 실속을 챙길 만한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에겐 나중에라도 충분히 어필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 아이폰 제품 중에 이만큼 디스플레이 크기가 크고 배터리 용량이 많아 영상 감상 같은 콘텐츠 소비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굳이 신형 제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 13 시리즈 연장 정도로 생각하고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 제품이 신제품을 원하는 얼리 아답터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를 알 것 같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형 칩은 애플의 업보라 생각해야겠죠.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조만간 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대한 콘텐츠도 준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칠게요. 끝! 제가 아이폰을 산다면 저는 얘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것 같아요. 좀 찍어줄 피사체가 마땅히 있죠? 없지 않죠? 있습니다. 근데 없지 않아요. 피사체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